안녕하세요, 친구들. 초등교사 아톰쌤입니다. 교과서를 읽다가 글자는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책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말이죠. 문장 속 낱말 하나의 뜻을 알게 되면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듯이 글의 장면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오늘은 2학년 2학기 국어 1단원 장면을 상상하며와 관련된 낱말을 공부해 볼 거예요. 화면에 나온 낱말을 아톰쌤과 함께 읽어볼까요? 상상하다, 비교하다, 흉내내는 말, 송골송골, 매콤하다, 수리하다, 도무지, 장대비, 나누다, 관련짓다. 이미 뜻을 아는 낱말에는 마음속으로 살짝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모른다는 건 조금 뒤에 새롭게 알게 될 낱말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수업이 끝날 때에는 이 낱말들을 문장 속에서 골라 쓰고 내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데까지 도전해 볼 거예요. 자,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낱말은 상상하다예요. 친구들은 새가 되어 하늘을 활활 날거나 바닷속에서 고래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떠올려 본 적 있나요? 상상하다는 실제로 없거나 내가 직접 겪지 않은 것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뜻이에요. 시를 읽을 때 아이들이 신발주머니를 손으로 빙글빙글 돌리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글이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생생해진답니다. 두 번째 낱말은 비교하다예요.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을 나란히 놓아볼까요? 둘 다 둥글고 숫자가 쓰여 있지만 크기도 색깔도 적힌 숫자도 서로 달라요. 이렇게 둘 이상의 것을 함께 놓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비교예요. 글 속에서 짜장면을 먹는 장면과 내가 짜장면을 먹었던 경험을 비교해보면 글의 느낌이 훨씬 더 잘 이해된답니다. 기억해볼까요? 머릿속에 장면을 그리면 상상, 두 가지를 나란히 살펴보면 비교, 화면 속 두 문장에 들어갈 낱말을 마음속으로 골라보세요. 이번에는 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마법 같은 말, 흉내내는 말을 만나볼 거예요. 들키지 않게 조용히 걷는 모습은? 살금살금. 아기가 바닥을 기어가는 모습은? 엉금엉금.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소리와 모양은? 호로로. 째째째. 하하처럼 소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빙글빙글처럼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 모양,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흉내내는 말이라고 한답니다. 오늘의 낱말, 송골송골도 모양을 흉내낸 말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오글오글 맺힌 모습, 얼음물이 든 컵의 겉면에 작은 물방울이 촘촘히 생긴 모습, 이걸 송골송골 맺혔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컵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고 하면 무엇의 모양을 보여주는 걸까요? 맞아요. 작은 물방울이 많이 돋아난 모양이죠. 흉내내는 말을 쓰면 그냥 걸었다가 살금살금 걸었다로 바뀌면서 장면이 훨씬 또렷해진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었더니 약간 매콤해서 입맛이 살아났어요. 이럴 때 떡볶이가 매콤해서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콤하다는 냄새나 맛이 약간 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매운맛이라고 다 같은 매운맛이 아니랍니다. 따뜻한 국물을 먹었을 때 입안이 조금 얼얼할 만큼 맵다면 국물이 얼큰하다고 해요. 그리고 한 입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물을 찾을 만큼 아주 맵다면 맵디 맵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화면의 매운맛 눈금을 따라 읽어볼까요? 매콤하다, 얼큰하다, 맵디 맵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매운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낱말이 나타내는 세기의 차이를 알면 내 느낌을 훨씬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매운 음식을 먹어서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많이 맺혔다면 앞에서 배운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네,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렇게 새 낱말을 이미 배운 낱말과 연결하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간답니다. 책을 높이 쌓아들고 가던 친구가 그만 돌부리에 발이 툭 걸렸어요. 다행히 맞은편 친구가 얼른 책을 붙잡아줘서 넘어지지 않았지요. 이때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 라고 말하면 맞을까요? 자주 들리는 표현이지만 정확한 말은 하마터면이에요. 하마터면은 조금만 잘못했더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 하마터면 버스를 놓칠 뻔했어. 하마터면 준비물을 두고 올 뻔했어처럼 아슬아슬하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뻔한 상황에 쓴답니다. 입으로 말할 때는 터가 트처럼 빠르게 들려서 헷갈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글자를 천천히 확인해 볼까요? 하마터면. 트가 아니라 터예요. 이번에는 고치는 일을 나타내는 말들을 배워볼까요? 의자에 앉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자전거는 체인이 빠지고 자동차는 움직이질 않네요. 이렇게 고장난 것을 손보아 고치는 일을 수리하다라고 해요. 뜻이 비슷한 말로 수선하다도 있어요. 수선하다는 낡거나 헛 물건을 고치는 말인데 생활에서는 주로 옷을 고칠 때 많이 쓴답니다. 큰 바지의 허리를 줄이거나 긴 밑단을 짧게 고칠 때 옷을 수선한다고 해요. 정리해볼까요? 자전거는 수리하고 바지는 수선한다. 무엇을 고치는지 그 대상을 보면 알맞은 낱말을 고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도무지예요.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을 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라고 하지요. 도무지는 아무리 해도라는 뜻이에요. 보통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찾을 수 없다 같은 표현과 짝을 이룬답니다. 비가 내리는 모습도 자세히 보면 서로서로 다르답니다. 빗줄기가 아주 가늘어서 안개처럼 뿌옇게 보이는 비는 안개비, 가늘게 조용히 내리는 비는 가랑비. 반대로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비는 장대비. 장대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도 빗물이 옆으로 들이쳐서 온몸이 흠뻑 젖을 수 있어요. 채찍으로 내리치듯 굵고 세찬 비는 채찍비라고 하고요. 장대비는 작달비라고도 부른답니다. 같은 비를 보면서도 굵기, 색이, 보이는 모양에 따라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말 참 섬세하지요? 자, 이제 소리만 듣고 골라볼까요? 빗줄기가 굵고 거세게 쫙쫙 쏟아졌다. 어떤 비일까요? 장대비. 가느다란 빗줄기가 안개처럼 뿌옇게 보였다. 안개비. 낱말의 뜻을 외울 때는요, 이름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하늘과 우산, 젖은 옷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훨씬 잘 기억된답니다. 나누다는 글자 모양은 하나지만 문장에 따라 뜻이 이리저리 달라지는 재미있는 낱말이에요. 첫째,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다. 여기서 나누다는 말이나 이야기,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뜻이에요. 둘째, 빵 한 덩어리를 두 조각으로 나누었다. 여기서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갈랐다는 뜻이지요. 셋째, 상을 받은 기쁨을 가족과 나누고 싶다. 여기서는 기쁨이나 즐거움, 슬픔이나 어려움 같은 감정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나누다인데 무엇을 나누는지에 따라 뜻이 쏙쏙 달라지지요. 그래서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낱말 하나만 뚝 떼어보지 말고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해요. 자, 세 문장을 분리해볼까요? 아침 인사를 나누었다는 말을 주고받다. 사과를 네 조각으로 나누었다는 둘 이상으로 가르다. 친구의 슬픔을 나누었다는 감정을 함께하다. 문장은 낱말이 사는 집이에요. 낱말이 어떤 집에 들어가 있는지 보면 그때의 뜻을 알 수 있답니다.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 경험과 관련 짓는 거예요. 관련 짓다는 사람이나 일, 물건 등이 서로 관계가 있도록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흥부가 다친 제비를 보며 걱정하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내가 아픈 강아지를 바라보며 걱정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흥부의 마음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답니다. 글 속 마음과 내 경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그게 바로 관련짓기예요. 이번에는 받침 하나로 뜻이 달라지는 말을 볼까요? 사진 찍는 곳에 인형 안고 사진 찍는 곳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인형을 내 품에 쏙 들어오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인형 위에 엉덩이를 대고 몸을 올려놓으면 그건 안다예요. 인형을 안다에는 니은 받침, 의자에 앉다에는 니은과 지춤이 함께 있는 받침을 쓴답니다.
아기를 안다, 바닥에 앉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뜻과 글자를 함께 기억해보세요. 자, 이제 어휘 탐정이 되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첫째 냄새나 맛이 약간 맵다는 뜻은? 매콤하다! 둘째 실제로 없거나 겪지 않은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상상하다. 셋째 둘 이상의 것을 나란히 놓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는 건 비교하다. 넷째, 얼음물이 든 컵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다. 송골송골. 이제 빈칸 채우기예요. 자전거가 고장나서 해야 한다. 수리, 수수께끼의 답을 모르겠다. 도무지, 내가 아는 내용과 지으며 글을 읽었다. 관련. 마지막 도전입니다. 상상하다를 넣어서 나만의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구름 자동차를 타고 달나라에 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렇게요. 오늘 우리는 낱말의 뜻을 알고 비슷한 말과 헷갈리는 말을 구분하고 문장 속에서 뜻을 찾아보았어요. 낱말 하나를 정확히 알 때마다 문해력의 날개는 조금씩 더 커진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한 10개의 낱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상하다, 비교하다, 흉내내는 말, 송골송골, 매콤하다, 수리하다, 도무지, 장대비, 나누다, 관련짓다. 이제 이 낱말들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똑똑히 새겨졌을 거예요. 교과서를 읽을 때 이 낱말들을 만나면 마치 오랜 친구를 알아보듯이 반가울 거예요. 낱말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낱말이 만드는 장면과 느낌을 함께 이해하는 거랍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낱말을 만날 때마다 오늘 배운 것처럼 상상하고 비교하고 경험과 관련 지어보세요. 아톰쌤과 함께한 어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